안녕하세요. 수원 영통 베이비플러스의 진석군입니다. 저번 2019년도 하반기 판매 순위 컨텐츠에서 2020년이 되면 매 달마다 이번 달에 판매된 순위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예고를 했었죠. 생각보다 저희 저번 컨텐츠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2020년을 맞이해서 이런 판매 순위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지, 이번 달에는 무엇보다 설날이 있었죠. 좀 연휴가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이렇게 앞뒤로 껴 있었는데, 아무래도 설이 들어가게 되면 이 귀성길 운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카시트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카시트는 어떻게 변했을지, 그리고 특히 좀 이번 겨울이 좀 많이 안 춥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디럭스 판매량에도 조금씩 변화가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달에는 어떻게 변동되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신생아 컨버터블 카시트 순위를 보겠습니다. 5위 제로나 큐 아이 사이즈 모델이 차지했고요. 4위는 조이 아이스핀 모델, 3위는 폴레드 오레이지 카시트가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위는 듀얼픽스 2 모델이 차지했고요. 1위는 부동의 다이치 원픽스가 차지했습니다. 먼저 5위의 제로나 큐 아이 사이즈 얘기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로나 큐 아이 사이즈 모델의 판매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고, 그리고 새로 출시한 조이 아이스핀 폴레드 오레이지 카시트에 비해서는 사이벡스 제로나 큐 아이 사이즈 모델이 좀 더 이제 구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4위는 조이 아이스핀 모델이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는 조이 아이스핀이 진짜 심상치 않다, 굉장히 높은 순위의 포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웬걸 폴레드 오레이지 카시트가 이걸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이 아이스핀의 판매량이 폴레드 오레이지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3, 4위 간의 판매 양 차이가 약 한두 대였습니다. 굉장히 근소한 차이였는데요. 조이 아이스핀은 여전히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이 유럽 아이사이즈 인증의 프리미엄과 실제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유럽 브랜드이지만 가성비 라인에 위치하다 보니까 순위에 이름을 올린 것 같고, 3위에 폴레드 오레이지 카시트가 새로 등장했는데요. 제일 제가 피부로 좀 느낀 것은, 뭔가 폴레드 오레이지 카시트를 구매하시는 고객님은 태도가 달랐습니다. 약간 다른 고객님들은 저한테 이제 카시트를 좀 추천해달라, 좀 비교를 해달라, 이런 식이었는데, 폴레드 오레이지 카시트를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은 이거 사러 왔다, 이거 어떠냐, 이런 뉘앙스를 풍기셨습니다. 다들 이제 구매는 하러 왔고 이게 평판이 어떠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베이비페어를 가서 설명을 드려보면 부스 직원들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좀 자신감에 차 있고 이런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시고, 또 다이치 원픽스가 1위를 하는 이유가 고가의 회전형 카시트를 구매하더라도 오래 쓰지 못하고 금방 주니어 카시트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가성비 라인의 카시트가 좀 인기가 있다. 웬걸 폴레드 오레이지 카시트는 사용기간이 훨씬 긴 것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와 사용기간 둘 다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많다 보니까 폴레드 오레이지 카시트가 3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2위는 듀얼픽스 2 모델이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달에 듀얼픽스 2에 이어서 듀얼픽스 아이 사이즈 모델이 중반부터 판매가 시작되었죠. 근데 저희가 듀얼픽스 아이 사이즈는 이번 순위에서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부터 저희가 판매가 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듀얼픽스 아이 사이즈 모델을 순위에 넣게 되면 제로나와의 판매 순위와 거의 맞먹을 만큼 판매량이 많았고, 듀얼픽스 아이 사이즈 모델과 듀얼픽스 2 모델의 판매량을 합치게 되면 다이치 원픽스와 굉장히 근소한 차이만 나게 됩니다. 그만큼 듀얼픽스 모델 라인업의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브라이텍스 브랜드가 주는 그런 이미지와 그 듀얼픽스에 이미 깔려있는 인지도가 판매량이 여전히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위 다이치 원픽스죠. 폴레드 카시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가성비가 좋은 카시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고, 특히 이번 달 블랙 에디션 컬러 라인업이 새로 출시하게 되는데요. 사실 다이치 원픽스도 이제 제로나처럼 연식이 이제 좀 되어가는데, 참 이 다이치의 회사 직원분들이 참 열일하고 계신 게 아닌가. 요즘 유행하는 폐렴, 이 바이러스에 관해서도 좀 예방이 될 수 있는 향균 원단의 블랙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예상을 해본다면
다이치 원픽스는 그 블랙 에디션의 힘을 입어 계속 1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니어 카시트 순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브라이텍스 키드픽스 2 XP 모델이 차지했고요. 4위는 레카로 몬자노바 에보 카시트고, 3위는 다이치 V가드 주니어 카시트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조이 듀알로 카시트, 1등은 사이벡스 제트픽스 플러스가 차지했습니다. 근데 저번 영상을 확인해 보셨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 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판매 순위가 그대로인 것은 좀 의미가 있지만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하반기 판매량을 집계해 봤을 때는 1, 2위와 2, 3, 4, 5위의 판매량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2위와 굉장히 근소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해석을 해본다면 이 다이치 V가드, 레카로 몬자노바 에보, 브라이텍스 키드픽스 2XP가 넓은 주니어 카시트입니다. 겨울에 1월에 이 추운 날씨 때문에 카시트에 요즘 이 두꺼운 외투 많이 입히시고 아이를 태우죠. 근데 카시트 회사 측에서는 이 두꺼운 옷을 입히고 카시트를 태우면 안전벨트 위치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차가 추운데 이제 옷 다 입히고 태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니어 카시트를 좀 두꺼운 옷을 입히더라도 여유롭게 태우는 것을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 3, 4, 5위의 판매량이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위의 사이벡스 제트픽스 플러스가 큐픽스에서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 보니까 큐픽스에서 제트픽스로 세대 교체가 잘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다음 달의 변화 추이를 예상해 본다면 이번에 다이치 모든 라인업에서 블랙 에디션 컬러가 새로 추가가 되는데 V가드의 순위가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또 1월 이 설 귀성길의 추세에 맞게 주니어 카시트는 아니지만 휴대용 카시트들의 판매도 올라왔습니다. 포브린이 휴대용 카시트의 판매량도 올라왔고요. 순성 카시트에서도 새로운 휴대용 카시트를 내보였는데요. 휴대용 카시트인데 아이소픽스 사용이 가능한 모델이라 다음 달에는 어떻게 판매량에 반영이 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모차는 휴대용 유모차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5위 2020년도 리안 그랜플러스 모델이 차지했습니다. 4위는 해밀턴 X1 오토폴딩 유모차가 차지했고요. 3위 잉글래시나 퀴드 유모차입니다. 2등은 베이비젠 요요가 차지했고요. 1위 타보 베이직 트랩이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일 크게 와이업이 순위에서 자취를 감추고 리안 그랜플러스가 순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리안 그랜플러스와 와이업 올류지니 모델이 둘 다 2020년도 모델로 고객님들한테 선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와이업 올류지니 2.0 모델이 국내 입고일 자체가 3월로 연기가 되면서 와이업을 구매하시려고 오셨던 고객님들이 일단은 구매를 안 하시고 돌아가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다른 유모차로 좀 넘어간 분들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와이업이 순위에서 빠지게 된 것이라고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리안 그랜플러스가 순위에 다시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전년도 모델보다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처음 리안 그랜플러스를 보신 고객님들이 가격과 그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판매 5위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해밀턴 X1과 잉글래시나 퀴드 유모차는 꾸준한 판매량으로 오토폴딩에서의 해밀턴 X1과 휴대용 유모차의 중간 라인업에서의 잉글래시나 퀴드의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베이비젠 요요 유모차가 2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고가의 휴대용 유모차가 2위에 있고 타보와 판매량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를 해석해 본다면 설에 근접해서 진행한 다양한 사은품 프로모션들이 있었습니다. 구매 타이밍을 기다리시던 분들이 구매를 결심하시게 되었고 좀 이 프로모션이 괜찮다 보니까 다른 유모차를 보고 오셨다가 요요를 알고 계셨던 분들이 요요로 넘어오는 케이스가 좀 많지 않았나 분석을 해봅니다. 타보 베이직 트랩 모델이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네요. 과연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다음 달에도 몇몇 휴대용 유모차가 출시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랜플러스의 판매량이 요즘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랜플러스가 순위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와이업 올류진이 2.0 모델이 이렇게 입고일이나 이런 제품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판매량이 다시 들어올지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한번 다음 달에는 와이업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 한번 주목해 주세요. 절충형 유모차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롤리팝 S 모델이 차지했고요. 4위 잉글래시나 트릴로지 모델이 차지했습니다. 3위는 리안 솔로 유모차가 차지했고요. 2위는 사이벡스 미오스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1위 다이치 루이엘리 제품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일단 저번 영상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미오스와 솔로의 자리만 뒤바뀐 채로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트릴로지 제품만 이번 달에 세대 교체를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이 트릴로지 모델이 항상 그래왔지만 컬러만 변경되는 것으로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5위에 머물러 있는 롤리팝 S가 이번에 신제품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과연 다음에 신제품이 출시했을 때는 어떻게 순위에 반영이 될지 참 궁금해지네요. 지금 다른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니까 한번 염두에 두셨다면 검색 지금 바로 해보시고요. 일단 저희 롤리팝 S 비교 영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안 솔로 모델이 판매량이 3위로 내려왔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2020년도 솔로 모델의 출시를 앞두었다 보니까 좀 2020년도 리안 솔로 모델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판매량이 좀 잠깐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변경된 부분만 본다면 유모차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도 리안 솔로 2020년도 모델을 굉장히 기대 중이고요. 과연 2020년도 리안 솔로 모델이 나온다면 어떤 순위에 위치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위에 사이벡스 미오스 모델이 차지했는데요. 사이벡스 미오스 모델이 프리미엄 라인의 절충형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 아무래도 조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이벡스 미오스로 많이들 찾아가지 않았나 예상을 해보고요. 1위는 부동의 다이치 루이엘리가 차지했네요. 근데 이번에는 사이벡스 미오스와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루이 역시 이미 블랙 프레임이 있지만 블랙 에디션 컬러가 출시했을 때 어떻게 좀 반영이 되는지 기대가 됩니다. 100만원 이하 디럭스 모델의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페도라 L4 모델이 차지했고요. 4위는 오이스터 유모차가 차지했습니다. 3위는 뉴나 믹스 제품이 차지했고요. 2위는 잉글래시나 에피카 모델이 차지했고 1위 이지워커 하비 모델이 차지했습니다. 5위와 4위에 위치해 있는 페도라 L4 모델과 오이스터 유모차는 아무래도 프로모션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페도라 L4는 이 연식이 넘어감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프로모션이 좀 고객님들을 사로잡지 않았나, 그래서 판매 순위에 5위에 위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오이스터 유모차 역시 좋은 프로모션으로 고객님들을 찾아왔는데요. 사실 저번 저희 하반기 유모차 촬영에서 오이스터 유모차가 6위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도 어느 정도 쌓이고 있고 오이스터 유모차의 컨셉 자체가 프리미엄 절충형을 컨셉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무거운 디럭스는 좀 부담이야 하는 그런 고객님들을 사로잡는 데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이스터 유모차가 순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3위 뉴나 믹스 모델이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뉴나 믹스의 판매량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래부터 좋은 모델이었는데 이제 이런 홍보 효과를 톡톡히 받으면서 순위 단계가 한 단계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요즘 뉴나 믹스를 아예 보려고 오시는 고객님도 참 많은데요. 뉴나 믹스의 이렇게 마케팅이 참 잘 돼서 판매량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2위 잉글래시나 에피카가 저번 1위 자리에서 2위로 순위가 하비와 뒤바뀌었는데요. 물론 에피카의 판매량이 떨어진 것보다는 하비의 판매량이 다시 올라간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가 하비 1세대에 이제 끝물 판매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비가 너무 입소문이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그 하비 1세대에 끝물을 잡으시려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량이 에피카를 제치지 않았나. 다음 달에 있는 코엑스 베이비 페어에서 다양한 디럭스 유모차들의 여러 가지 에디션 컬러나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프리미엄 디럭스 라인의 판매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미마자리 유모차가 차지했고요. 4위는 스토케 익스플로리 V6 모델이 차지했습니다. 3위는 사이벡스 프리엄 모델이 차지했고요. 2위 뉴나 데미그로우 모델이 2위로 올라왔네요. 1위는 오르빗 G5 모델이 차지했습니다. 일단 4, 5위에 포진해 있는 정통 하이엔드 유모차 미마자리와 스토케 익스플로리 모델이 4위, 5위에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 모델은 여전히 이 하이엔드급에서 고급스러운 디자인, 이 예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기 때문에 순위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이벡스 프리엄 모델이 3위로 밀려나게 되었네요. 근데 판매 양 자체가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판매는 그대로 꾸준히 되고 있는데 2위와 1위의 판매량이 이번에는 좀 팍 올라왔는데요. 특히 2위 데미그로우 모델이 저희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이번에 출시한 모델이 순위에 들어온 것은 엄청난 거다,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평을 했었는데 뉴나 브랜드의 유모차가 조금 이슈가 되면서 이 브랜드 라인업을 고객님들이 알아보시게 되고, 그 뉴나 믹스 모델을 알고 오신 분들이 데미그로우 모델도 함께 보시다가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도 덩달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미그로우 모델이 2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1위 오르빗 G5 모델이 차지했습니다. 오르빗 유모차가 진행한 1월 프로모션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구성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특히 추가 캐노피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면서 판매량이 팍 상승했습니다. 컬러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민하셨던 분들이 좀 이렇게 구매를 결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 유모차 카시트 저희 영통 베이비 플러스 외장의 1월 판매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설이 있었던 1월 너무 많은 고객님들이 저희 매장을 찾아와 주셨고 유튜브 보고 와주셨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감사드렸고요. 2월에는 코엑스 베이비 페어도 열릴 예정이고, 날이 점점 풀려감에 따라서 이런 구매량들에도 더욱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는데요. 베이비 페어에서 공개되는 새로운 라인업들이 어떻게 순위에 반영이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욱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네이버 카페, 인스타그램 DM으로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모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